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에는 강풍과 함께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2만 7천여 척이 대피하고 국가산업단지는 침수에 대비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수 해양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민호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수의 대표 관광지인 해양공원 일대입니다. 이 휴가철 사람들로 북적대야 할 포장마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날씨가 좀 나빠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 관광객이 줄고 비교적 한산한 상태입니다. 일부 상점들도 문을 닫고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은 내일 오전 여수와 경남 통영 사이로 상륙해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가장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현재 여수와 고흥, 완도 등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바람은 최대 시속 145km까지 불겠고 비는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다가오자 전남에서는 53개 항로 모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여수공항도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동양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침수와 돌풍에 대비해 시설을 점검하고 정전에 대비한 비상조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은 내일 오후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오동도도 출입이 막힌 상황입니다. 주암댐은 초당 200톤의 물을 섬진강 하류로 흘려보내면서 저수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해양공원에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 카눈. 전남에도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륙을 통과했던 태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전남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신광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남 고흥에 상륙한 태풍 루사. 시속 130km의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는 수확을 앞둔 농경지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기록적인 폭우에 산이 무너져 집과 도로를 삼켰습니다. 전남 지역 피해액은 3,797억 원, 복구에 들어간 금액은 6,606억 원, 14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초강력 태풍 3개가 영향을 미친 2012년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8월과 9월에 연이어 상륙한 볼라벤과 덴빈, 삼바 등 3개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3,713억 원, 복구비는 6,216억 원이었습니다.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을 거쳐 울산으로 빠져나간 2022년 태풍 흰남노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10개 시군에서 720명이 대피했고 2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복구비로 385억 원이 들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눈은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 영향권은 300km,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유례없는 경로를 지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해안에 상륙하는 태풍은 기차가 탈선하는 수준의 강풍으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 카눈 역시 강풍과 많은 비로 전남에 직간접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와 순천만 습지 전체가 임시 휴장합니다. 순천시는 태풍 카눈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면서 내일 오후 1시까지 국제정원박람회장 일대를 모두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박람회장 휴장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다가 부정대출자 신세가 돼버린 억울한 농민의 이야기 오늘도 연속 보도해드립니다. 취재 결과 그동안 모종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농민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대출 방법으로 피해를 겪었다는 농민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앞 폭염 속에서 10여 명의 농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섰습니다. 모두 모종사업자 지모 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고흥, 보성, 순천, 담양, 영암 등 전남 전역에서 모인 농민들입니다. 타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들은 지 씨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모종을 구매하면 나머지 금액은 농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대출금은 우선 모두 지 씨 측에 송금하도록 하고 그 다음엔 각종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이라는 겁니다. 농민들은 이 과정에서 지 씨가 모종 구매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농민을 속여 전액 하수호를 구매하겠다는 불필요한 가짜 대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국 농민들을 정책자금 유용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모이신 분들이 전부 농민들입니다. 이 농민들은 법률과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잘 몰라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지금 일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의. 지 씨를 만나 대출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은 가정 파탄과 파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호를 심어 귀농하는 인생 2막을 꿈꿨던 정혜숙 씨. 지 씨를 만나 1억 원의 대출금을 잃는 과정에서 가정 내 갈등이 생겨 이혼까지 겪었습니다. 억울하고 45년 키우는 자식들까지 나를 똑같은 사기꾼하고 해갖고 아빠한테 소개를 했지 않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농어촌 진흥기금 5,900만 원을 대출받은 선미남 씨. 송금한 대출금을 돌려받긴커녕 구매한 900만 원어치의 하수호조차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심었는데 싹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전부 죽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빚을 지고. 교인이라며 목사 자녀에게까지 접근해 대출을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다니는 자식까지 이 모든 빚을 다 지게 해서 파산을 하기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취재진은 지 씨 측이 운영한다는 모종업체를 찾았으나 지 씨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심은 모종이 자라면 이를 수매해주는 방법으로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며 사기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기는 아니고 그거는 저희는 원칙대로 했을 뿐이고요. 농민들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이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예, 방금 보신 이 보도와 관련해 고흥군이 대출사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농어촌 진흥기금 대출사업 신청과 대출 절차 등 사업 지침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지침상의 문제점과 관련해선 전라남도와 협의해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흥군은 해명 자료를 통해 보도된 사안은 2021년 신청된 대출 사업으로 2022년 5월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순천시 서면 운평리의 한 도로에서 잼버리 스위스 대원 38명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와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잼버리 대원 4명과 운전기사 1명,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잼버리 대원들은 어제 새만금에서 전국으로 분산 수용되는 과정에서 순천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머물렀다가 오늘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수관광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와 식비 등이 크게 오른 데다 신규 관광 콘텐츠도 부족해 관광객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여수를 방문한 누적 관광객은 1,332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관광객 1,217만 명에 비해 9.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수 방문객들이 다시 늘어난 추세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월별 여수 방문객 수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반짝 상승세를 보였을 뿐 5월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 같은 추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해외여행의 수요 증가에 따른 내국인 관광객들의 감소 현상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 숙박과 식음료 물가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수 고급 숙박업소 하룻밤 숙박비가 최대 100만 원을 넘어설 정도이고 여수 식음료 비용도 가파른 상승세를 넘어 바가지 요금 민원까지 잇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이제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여기에 여수 밤바다 이후 이렇다 할 새로운 킬러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여수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는 여름 성수기인 이달 말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팸투어와 홍보 영상 등을 통해 내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베트남 비에젯 항공 잡지 광고 게재, 해외 TV 광고 송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광주 외 거주자의 지역 숙박업소 이용 시 숙박비 지원과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준비 중입니다. 지금 관광 트렌드가 첫 번째가 호캉스고 두 번째가 웰니스, 세 번째가 전시 공연을 보고 관광을 하는 그 추세로 지금 저희가 통계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춘 관광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 남해안 남중권 관광 중심 도시로 발돋움한 여수시.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전략적 접근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두루겨 미군 폭격 사건 희생자 추모비가 남면 화태공원에 세워졌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유족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루겨 미군 폭격 사건 희생자 추모비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두루겨 사건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9일 남면 횡간도와 금오도 주변 두루겨 해상에서 조기를 낚던 어선을 향해 미공군이 폭격한 사건으로 1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700명 이상씩 쏟아지며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6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광주는 12,000여 명, 전남은 14,000여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최근에는 파라인플루엔자 이른바 여름 감기도 유행하고 있습니다.